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안산시 네. 상록구 수암동 99번지 보유 중인데요. 네. 이거를 84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지, 네.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집원을 보니까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99번지 밭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오래 보유를 하셨는데 과연 네. 앞으로 더 향후 가치가 있는 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84년도부터 꽤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네요. 네. 제가 주신 집원 보니까요. 네. 어딥니까? 조남 IC, 아주 조남 정션, 조남 IC 네. 인근에 있는 토지 같아요. 네. 예. 면적이 좀 됩니다.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네, 한 1000평 정도 돼요. 한 1000평 정도요. 네. 예. 그리고 한 84년도부터 보유하셨다. 네. 예. 자, 이게 지금 지목이 밭이라고 하셨어요. 즉 전. 네. 예. 이러기 때문에 먼저 매도를 할 때 네. 8년 이상 네. 제촌 작용을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상속을 받았다든지 그럴 때 상속 받기 전에 8년 이상 네. 제촌 작용을 했다든지 이 부분도 네. 꼭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네.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거든요. 왜냐? 84년도에 봤으면 벌써 30년이 훌쩍 지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클 수가 있어요. 네. 양도 차익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농지에 대해서 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전화 주신 시청자님이 잘 모르신다면은 네. 인근에 있는 세무사하고 꼭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네.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저는 매도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매도를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 네. 예? 8년 제촌 자격이나 이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못 본다면은 상당히 그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네. 보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클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이제 제가 왜 매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냐. 아마 1000평이다 했을 때 네. 예, 평당 100만 원만 잡아도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네. 1000평이라는 밭에서 어느 정도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뭐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좀 잠겨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걸 매도를 하고 오히려 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서울 도심의 역세권의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형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아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토지는 황금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내가 현금화 시키고 싶을 때 기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런 인근 같으면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땅일 겁니다. 네.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양도세를 먼저 꼭 세무사하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받아보시고, 세금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 매도 후에 그 금액을 가지고 오히려 황금성이 좋은 주택 부분으로 이렇게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예, 참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새로운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그 전에 또 역시나 세금 문제가 하나 걸렸죠. 8년 동안 내가 경작을 한 그 기록이 있으면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이 부분 세무사분과 만나서 한번 논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저희 무료 상담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기름역에 있는 도남 동부 센트레빌이거든요. 네.
45평을 갖고 있고요. 네. 지금 보유한 지는 조금 됐는데 네. 그 주변 환경이 뭐 개발되는 걸 기다리려고 봤더니 좀 너무 지루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좋은지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북 기름역 바로 앞에 있는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지금 거주도 이곳에서 하고 계세요. 제가 거기는 45평인데요. 네. 제가 돈이 좀 부족해서 전세를 주고 네. 제가 그 인근에 전세를 또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 네. 임대를 주신 상태고 과연 이게 좀 네. 개발 호재 더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예. 혹시 그 매수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금 매수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요? 예. 오히려 2, 3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좀 괜찮을 텐데 한 10년 전에 사셨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른 곳보다는 뭐랄까요, 양도 차익이 크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 양도 차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히려 2, 3년 전에 샀다면은 단기간에 차익이 좀 있었지만은 네. 예, 한 10년 전에 사셨다고 하니까 네. 예, 좀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자, 네네. 그러다 손치더라도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드릴게요. 네네네. 자, 먼저 이 아파트는 역세권에 있는 네. 역세권에 있는 이제 아파트입니다. 네. 입주한 지가 지금 한 15년, 17년, 15년, 16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45평입니다. 네. 자, 45평인데 한 10년 전에는 가격이 그래도 좀 괜찮게 나갔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판다면은 아마 호가는 한 8억 정도 가겠지만은 실제 거래는 한 7억 중반 이 정도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층이나 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네. 예. 그래도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한 1억 정도는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앞으로 서울의 주택시장 2, 3년간은 그래도 최소한 우상향은 될 겁니다. 즉, 저는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네. 저는 2, 3년 후에 매도를 하는 방법, 그러면은 네. 그동안에 40평대 아파트로서 좀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거 좀 갭매우기 효과도 좀 누릴 수 있겠다. 그래서 2, 3년 후에 매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네. 지금 거기서 거주를 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네. 조금만 되신다면은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기름역 인근에서 지금처럼 전세로 사시면서 예산이 네. 좀만 더 된다면은 저는 좀 이걸 매도를 하고 네. 이게 똑같은 2, 3년 동안에 오를 수 있는 상승폭이 어디가 크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은 저는 매도하고 한강변 쪽으로 네.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가양동 일대 한강변이라든지요, 아니면은 광진구 자양동이나 구이동 일대라든지 광장동이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 이게 좀 바꿔 타시는 것도 오히려 차익을 좀 더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예산이 단순하게 이거 매도하고 나서 그 예산보다는 조금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네. 가능하다면은 지금 매도를 하셔서 그렇게 한번 바꿔 타시고, 아니라면도 예산이 좀 안 된다 그랬을 때 저는 앞으로 서울 집값 2, 3년간은 그렇게 저는 뭐 하락하네 그런 거에 저는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냥 2, 3년 더 네네네. 가지고 계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던 40평대가 지금 갭매우기 현상으로 다소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과거 한 10년 전에 사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내가 어떤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얻는 것보다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 3년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요. 2, 3년 후에 매도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예산이 플러스 알파를 좀 할 수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매도하시고 한강변 쪽에 한 20평대나 30평대 아파트로 바꿔 타시는 것도 한번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한강변 쪽으로 이동해서 투자해 보시는 것, 아니라면 한 2, 3년 더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드렸으니까요. 기분 좋게 앞으로의 계획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88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북일의 분양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가점이 53점인데 당첨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단지잖아요. 어떨까요, 대표님? 예. 자, 북일해가 이제 공급 분양 일정이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청약 점수가 53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당첨 확률을 높일 거냐 하는 측면에서 문자 주신 분은 좀 여기서 힌트를 좀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내년도에 북일해가 됐건 그 옆에 있는 하남 가밀지구가 됐건 그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됐건 상당히 그 입지가 뭐 양호한 지역입니다. 이런 양호한 지역은 청약 가점이 보통 한 60점대 이상이 돼야 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이렇게 안전한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53점이라고 돼 있어요. 53점이면은 뭐랄까 당첨이 확실시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3점 좀 어중간한 점수가 됐을 때 어떠한 전략으로 분양 신청을 하면 되느냐?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입이 있습니다. 각 타입이 있는데 선호도가 다릅니다. 즉 A, B, C, D 이런 선호도가 A 타입이 높고 B 타입이 그다음이고 C, D가 선호도가 낮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A, B 타입에 집어넣을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경쟁률이 좀 다소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는 C나 D 타입 이쪽에 집어넣으셔야 안전하다 이거죠. 자, A나 B 타입에 넣어가지고는 53점 가지고 안정권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좀 같은 평형대에서 타입별로 선호도가 다소 좀 떨어지는 C나 D 이쪽으로 이게 분양 신청을 하신다면은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설사 여기서 내가 한 번 딱 넣어가지고 당첨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북일에 내년에 몇 차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 번 떨어져도 그 다음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되 반드시 선호도가 높은 A, B 타입이 아니라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C나 D 타입을 공략하시는 게 오히려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주신 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 분양 신청은 다시 언제나 계속 해보시되 청약가점 53점도 그리 안정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높은 점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낮은 평형을 공략해라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분양 공고 나오면 그 부분 잘 체크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320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성동구 금호동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할까요? 여유 자금이 3억 정도 있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요즘 재개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3억으로 접근 가능할까요, 대표님? 예. 자, 요즘에 서울의 재개발 지분값이 상당히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한 재개발 지역의 특성이 뭡니까? 전세 보증금은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낮아요. 거기다 또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큰 돈이 있어야만이 서울 재개발 지역에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금호동 쪽에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냐 하는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금호동 쪽에는 상당 부분이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다가 지금 금호동 일대에서 그래도 가장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금호사거리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이쪽이죠. 자, 금남시장 못 가서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금호 21구역이라는 곳입니다. 21구역. 자, 그렇기 때문에 금호동에서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그래도 금호 21구역입니다. 그렇다면은 금호 21구역에서 3억을 가지고 가능하느냐 한번 이걸 좀 체크해 볼게요. 한 대지 지분이 한 10평, 9평 되는 게 매매가가 한 6억 정도 갑니다. 6억 정도 가요. 자, 그러면은
내가 3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억이 대출이 나오거나 전세 보증금이 3억이 들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먼저 대출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대출이 LTV가 기본적으로 40%입니다. 40%이기 때문에 자, 곱하면은 4, 6에 24, 2억 4천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죠. 자, 그다음에 전세가 보통 전세 같은 경우는 한 1억에서 한 2억 사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물건을 잘 찾아보면 3억 가지고도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안고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즉 6억의 매매가의 60%, 왜 나머지 LTV가 40%이기 때문에 6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재개발 지역이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이 성동구 금호동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을 늘려보시든지요. 자, 그런데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 지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초반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문자 주신 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출을 활용하시더라도 약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또 한번 투자하면 좀 장기로 보셔야 한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투자 계획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빠르게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7113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강서구 방화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곡지구 후광을 기대하고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이번에도 역시 재개발 지역이에요. 방화 뉴타운 괜찮을까요? 자, 먼저 방화 뉴타운이 재개발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고요. 자, 방화 뉴타운이 이 송정역 인근에 있는 건데 우리가 뉴타운자 붙었다 해서 전부 다 재개발이냐? 예, 그렇지 않고 구역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이 아니라 방화 뉴타운은 재건축 방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재건축 방식이 되면은 어떤 규제가 따르죠? 첫 번째가 초과이익, 재건축 초과이익 이런 게 따르고요. 두 번째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런 두 가지 규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될 지역이 방화 뉴타운입니다. 자, 물론 제가 알기로 9개 구역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3개 구역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6구역이 아마 진행이 가장 빠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상식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방식입니다. 참고하십시오.